요즘에 날씨도 춥고 온천 많이들 찾잖아요. 우리나라에 온천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한 열 몇 개 되려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무려 500개 넘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들이냐면 익숙한 곳들도 많은데 온양온천, 수안부온천, 동래온천, 유성온천, 부곡온천, 대감온천, 농경온천, 풍기온천, 예천온천, 오색온천, 척산온천, 삼척온천, 강화온천, 인천온천, 등등등등등등. 겁나. 근데 흥미로운 게 이렇게 500개 넘는 우리나라 온천들 중에서 단 한 곳만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솟는 진짜 온천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뭐 속은 건가? 부곡온천, 유성온천 이런 데는 다 가짜라는 건가? 제 레피셜이 아니고 여러 기사에서 오늘 가볼 이 온천만 진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까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뭐 허위 광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500개가 넘는 온천들 중에서 왜 이 온천만 진짜라고 주장하는지 오늘 직접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경북 울진입니다. 울진이 꽤 크네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에서 솟아오른다는 온천은 덕구온천이란 곳이에요. 울진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적혀있네. 네, 여기가 국내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자연온천이라는 덕구온천입니다. 아니 이 온천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국내 단 한 곳밖에 없는 자연용출 온천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유명 온천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안보, 유성, 부곡 이런 곳들. 덕구온천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곳들은 자연용출 온천이 아니고 국내에서 단 하나 오직 덕구온천만 자연용출 온천이라는 건데 온천 입구에 관련하여 적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덕구온천은 이래서 좋습니다. 손대지 않아도 솟는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 온천입니다. 데우지 않습니다. 섞지 않습니다. 하루 2,000톤 자연용출된 온천수이며 자연용출 그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온천은 뽑아 쓰는 온천이라고 해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온천수를 펌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예를 들면 부곡온천,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온천수를 뽑아 올려서 그 물을 저장 탱크에 모은 뒤 욕탕으로 보내는 구조라고 하고, 유성온천도 마찬가지래요. 지하 깊은 곳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끌어올린 물을 각 시설로 분배하는 방식이죠. 수안보 온천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온천수를 중앙에서 관리해서 각 업소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땅속의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온천은 이렇게 흐릅니다. 땅속 온천수가 온천공으로 가서 펌프로 양수해서 저장 관리하고 배관을 타고 욕탕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덕구온천은 이 과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자연 용출된다고 해요. 자연 용출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압력으로 온천수가 스스로 지표로 솟아나는 구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구온천이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데우지 않는다. 일부 다른 온천들은 물량이 부족해서 물을 섞거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일러로 데우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덕구온천은 원래 자연에서 솟은 뜨거운 물 그대로를 그냥 사용한다고 합니다. 덕구온천의 물길은 땅속 온천수가 자연 압력으로 용출돼서 욕탕으로 바로 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찾아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용출이면 뭐가 좋은데? 피부에 닿는 체감만으로 모든 사람이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연용출의 진짜 가치는 그런 효능보다는 좀 신뢰감과 희소성이랄까? 이 물은 누가 펌프를 켜서 끌어올린 물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내어준 물이라는 그 느낌, 그리고 온도나 양을 기술로 세팅한 물이 아니라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던 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 인식. 자연용출이 무조건 더 좋다기보다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온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용출인 건 알겠어. 물도 자연에서 나오니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그런데 과연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좋을까요? 온천은 물만 좋다고 여행지가 되진 않잖아요.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에 충분한지, 특히 겨울에 갔을 때 매력이 살아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덕구온천 일대에서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온천수는 물론이고 숙소, 주변 풍경, 이동 동선, 체감 만족도 등등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 이거 덕구온천만 가지고 있는 자연용출이란 이름값, 그 밖에도 매력적인 여행지인지 아니면 그뿐인지 덕구온천 일대를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호텔이고, 덕구온천 호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스파월드랑 목욕탕이 있는 곳이고, 지도를 좀 보니까 여기 덕구온천 마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쪽 산 쪽으로 들어가면 솟아오르는 원탕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숲속으로 트레킹하면서 용출수가 솟아오르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산에서 내려온 물로 씻고 온천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스파월드가 있고, 안에 워터파크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목욕 시설이랑 뭐 일반 목욕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이 있어요. 저쪽 아래쪽에 뭐 민박집이랑 모텔, 뭐 식당 이런 거 모여 있는 마을이 이렇게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 둘,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분류는 그냥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 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산 속에 이렇게 온천이 솟아오르는 원탕 쪽에 트레킹을 하고 땀을 쫙 뺀 다음에 여기 온천에 와서 쫙 씻고 마지막에 마을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 순서로 오늘 덕구온천 하루 풀코스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즐겨보시죠. 길 잘 돼 있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우리나라 온천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 온천은 또 자주 가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여행이 기대되는 게 우리나라 온천을 좀 제대로 즐기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이들 가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온천도 멋있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는 걸 좀 찾고 싶고, 뭐 당연히 부족한 점도 있겠죠.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아쉬운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탕은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콘도도 있네. 저기 위가 호텔이랑 온천 스파월드 있는 곳이고, 여기 덕구온천 콘도도 있고. 이 길이 아니야? 어쩐지 뭐 안내가 하나도 없더라. 저기 콘도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지 온천 원탕이네요. 이쪽으로 갔으면 응봉산 정상까지 가는 거네. 네, 원탕은 저쪽. 이쪽으로 덕구 테마 계곡이라고도 부르나 보네요. 지질공원이라고도 부르고, 원탕이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3.7km 3.7km면 4-50분? 그냥 숲길이니까 뭐 1시간 잡으면 왕복 2시간? 딱 좋은데? 천천히 걷고 약간 몸에 땀나는 상태에서 온천 딱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런 시유에서 시원한 거 한잔. 길까지 잘 돼 있으면 진짜 최고네. 과연 산책로가 잘 돼 있을지. 계곡 내 세계 유명 교량, 그래서 테마 계곡이라는 거구나. 이런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재밌네. 우리나라 울진 산속에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여기 있네요. 비슷하다. 미니 금문교. 요 모양을 딱 본따가지고 그냥 가는 거보다는 재밌고 좋네. 저 파이프가 온천수가 담겨서 저기 스파월드까지 가나봐요. 아까 스파월드 앞에 설명을 보니까 여기는 자연에서 나오는 온도 한 42도인가? 그대로 들여온다고. 기대가 되는구만. 아직 초입이라 그런지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걷는 것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올 수 있는 이런 험한 곳에는 나무 계단도 돼 있고 너무 좋은데? 이 관만 따라가면 원탕이 나오겠네요. 뜨겁나? 뜨겁진 않다. 몇 중으로 돼 있나봐요. 사실 온천을 가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뿐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온천에서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저장돼 있다 오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가끔 드는데, 여기 덕구온천은 저기 원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흘러가는 파이프를 보고 내려가서 몸을 담글 수 있으니까 경험이 훨씬 입체적이고 믿음직할 것 같아. 물이 살짝 뛰어야겠어. 땀 좀 흘리고 내려가서 씻어야지. 또 개운하니까. 서강대교 지나갑니다. 예전에 여행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는 트레일러닝을 잠깐 했었는데, 트레일러닝이 산악 달리기 뭐 서울에서도 하고 저기 설악산에 가서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아쉬운 게 내려가서 땀이 범벅된 상태에서 바로 못 씻으니까 되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내려가면 바로 목욕탕이 있고 심지어 온천수고, 그 온천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물로 씻는다? 너무 좋다. 오랜만에 뛰었더니 힘드네. 갈 길이 머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오르러 많이들 오시네요. 계곡 따라서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로 따라가는 거라서 경사도 별로 없고, 이 파이프가 두 가지 역할을 하네. 물을 수송하기도 하지만 펜스 역할. 네, 노르망디교 지나갑니다. 동운농제. 여기는 낙서를 하죠. 노르망디교. 다음 다리는 뭘까 기대하는 맛인데.
근데 퀄리티가 좀 너무 아쉽다. 용접된 거 그대로 드러나고. 더워. 이 다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하버교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시드니 안 가봐가지고. 저기 위에서 40도 넘는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정도면 물도 좀 따뜻하지 않을까? 차갑네. 아, 소리 좋다. 현재까지 한 4분의 1 정도 왔네요. 여기 출발해서 현재 여기고 원탕은 여기. 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보통 우리나라 온천하면 뜨는 기사들이 좀 낙후된 곳, 쇠락한 곳, 뭐 한때 잘 나가던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서 씁쓸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여기 길만 봐서는 일본의 어느 온천에도 이런 없는 길이 공짜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너무 좋다. 독일 디셀도르프 크네이그교. 크네이교구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모토웨이교 스위스 쇠레. 좀 애매하다. 네,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했고 이렇게 와서 현재 여기인데,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원탕. 네, 여기가 온천수가 나오는 원탕인가 보네요. 기대했던 것처럼 막 콸콸 올라온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게 시설을 해둔 것 같은데, 이 겨울 성수기 이거를 가동을 안 하면 왜 이렇게 만들어둔 거야? 아깝게. 잘 만들어두고도 왜 쓰지를 못하니. 이거 원래는 여기 보니까 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까지 다 해둔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휑하네요. 온천은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가 스파월드라고 워터파크 같은 시설도 있고, 온천장, 뭐 일반 목욕탕 같은 그런 데도 있는데, 스파월드를 혼자 가긴 좀 그렇고, 목욕만 깔끔하네. 안에 BBQ 치킨도 있네요. 온천하고 먹으면 겁나 맛있겠다. 이 안에 뭐 게임방도 있고 시설이 꽤 잘 돼 있네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온천하고 오겠습니다. 개운해. 근데 여기 호텔이랑 콘도도 있는데 겨울 성수기에는 가격대가 이게 좀 있더라고요. 2명에 한 18만원 정도? 근데 오늘은 방도 없어요. 이게 성수기라서. 그래서 오늘 아직 어디서 잘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여기 밑에 마을을 좀 더 둘러보고 잘 곳은 나중에 정하고, 지금까지는 꽤 만족스러운데 여기 밑에 마을은 어떨지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마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금방 둘러볼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모텔들도 다 온천수를 활용하겠죠? 와, 저 집은 영업하는 건가? 덕구 온천 민박. 진짜 오래돼 보인다. 창문도 깨져 있고 하는 거 보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마을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네요. 다들 좀 닫힌 분위기고, 여기도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이 동네가 겨울에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식당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식당도 안 하고, 콘도형 민박. 여기도 벽돌로 이렇게 막아둔 거 보니 안 하는 것 같네요. 저런 모텔들은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동네가 너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문 닫힌 곳들 옆에서 하루를 머무르는 게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오늘 어디 가지? 그래서 오늘 숙박은 차박하시죠? 온천은 되게 좋고, 온천 트레킹 코스 되게 좋았는데 동네에서 뭐 즐길 거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온천이랑 일본 온천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특성 자체가 다르니까 일본은 땅이 크니까 내수 관광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간대요. 일본 안에서도 갈 곳들이 많으니까 땅도 넓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국내 여행을 가도 1박을 하고 오는 그런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이면 어디를 가도 몇 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굳이 여기서 머무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교통이 발달한 게 또 이런 단점이 교통이 발달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울진을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닷가 어디 가서 차박하고 또 겨울 또 울진 바다 해산물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자고 겨울 울진 여행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걷고 온천까지 했더니 배가 엄청 고픈데 울진하면 유명한 게 대게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게 제철이니까 12월, 1월이 제철인 줄 알았는데 대게는 2월이 지나야 제일 맛있대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철에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찾아보니까 짬뽕집인데 3만원짜리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호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식당인데 한 그릇에 3만원. 리뷰도 되게 좋고 웨이팅까지 해서 먹는데요. 오늘 저녁은 짬뽕이다. 3만원짜리 짬뽕집인 죽변이라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야, 3만원이면 살면서 먹은 짬뽕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과연 어떨지. 오늘 밥 먹고 잠도 여기서 자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죽변항인데 식당은 저기 안쪽이고 이쪽에 주차장도 공짜인데 저기 화장실도 있거든요. 화장실 기둥이 되게 집게 모양이야. 화장실 상태도 양호하고. 오케이, 오늘의 집은 여기 죽변항. 3만원짜리 짬뽕집이 여긴데 아직 5시 안 돼서 문 안 열었다. 네, 여기 메뉴가 있네요. 문어 짬뽕이 3만원이고 죽변 짬뽕 이게 기본 짬뽕 같은데 이것도 22,000원. 기본 짬뽕도 22,000원이면 보통 짬뽕에 2배가 넘어.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비싼 거지?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실물을 뵀다니. 네. 혹시 여기 드셔보셨어요? 식자재 그렇구나. 하고 공개패 가면 네. 제1반점? 네. 거기도 맛있어요? 중화 비빔밥이나 중화 비빔면. 중화 비빔밥? 예. 근데 아, 처음 드시면 좀 짤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집은 설탕을 안 써요. 여기 가려고 왔는데 거기도.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식자재 운반하시는 구독자님이 인정하는 짬뽕이면 기대되네. 이 동네가 약간 중국집 맛집들이 많네. 설탕을 안 쓰는 중화비빔밥. 이 2그릇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1반점 여기는 영업 중이야. 제1반점 중화비빔밥 1차로 먹고 2차로 짬뽕 먹으러 갑시다.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이 추천하는 식당이면 뒷주방의 모습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너무 믿음직한데? 여기네요. 제1반점. 야, 중화비빔밥 비빔면 전문점이네. 내일 만나요? 오늘 쉬는 날이구나. 너무 궁금한데? 어쩔 수 없죠. 저녁으로 짬뽕 먹고 중화비빔밥은 내일은 여실 거니까 내일 아침에 먹는 걸로. 주문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죽변 짬뽕이랑 문어 짬뽕이랑 문어만 차이가 아니에요? 다른 건 똑같아요? 네네. 죽변 짬뽕 하나랑 대게살 멘보샤 2조각도 돼요? 네, 해주세요. 와사비는 해산물 찍어 먹어요? 네네네. 국물은 엄청 개성이 강하진 않아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칼칼함과는 거리가 멀고 자극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고 슴슴한데 끈적한 맛?
죽변 짬뽕이 가격대가 높은 이유가 이 유산슬 때문인 것 같아요. 짬뽕 위에 유산슬이 아예 토핑이 돼서 나옵니다. 중국집 가면 혼자 여러 메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양도 많고 비싸기도 하고. 대게살이 이렇게 올라간 유산슬을 위에 깔아주니까 짬뽕 먹기 전에 전체 요리처럼 이렇게 먹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면에는 해초가 들어가서 초록색이라고 하는데 뭐 해초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약간 녹차면처럼 색깔만 초록색인 그런 것 같고, 근데 국물도 그렇고 건더기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해물짬뽕을 좀 벗어났어요. 짬뽕보다는 국물이 자작한 중국집 볶음 요리 느낌? 정통 짬뽕을 기대하고 먹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유산슬과 짬뽕을 조합한 푸짐한 어떤 해산물 요리를 22,0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오히려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면이 아래에 깔려 있다 보니까 토핑으로 올라간 유산슬과 해산물 양들이 꽤 많은데 그걸 먹는 동안 그 면이 불 거라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급한 상태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산할 때 여쭤보니까 면은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줄 서는 이유를 알겠어요. 동네에 있으면 저도 정말 자주 갈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푸짐하고 뭔가 짬뽕을 먹었을 때 매콤한 만족감은 아니지만 그 해물 칼국수를 먹었을 때 그 든든하고 좀 편안한 만족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짬뽕이라서 자주 찾아가서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배 터질 것 같아. 저 1인분이 아닙니다. 야, 뭐야 너. 안녕? 최소 1.5인분. 저는 다음에 가면 면 따로 먹으려고. 이게 건더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먹는 동안 면이 불어. 안녕. 왜 따라와? 안녕. 야, 진짜 여기 와가지고 중식 맛집을 두 군데나 발견할 줄이야. 내일 저기 옆에 제일반점 중화비빔밥은 또 어떨지. 하늘 예쁘네. 분홍빛이 바다에 비치니까 또 매력있구만. 유화물감 다 넣은 것 같아. 엄청 오래 잤네. 차가 가면 일찍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늦잠을 자요. 이게 타고 내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해 뜨면서 이렇게 눈이 떠지고는 일어나야지 하다가 다시 잠들어버려. 오히려 더 오래 잤네. 어제 못 먹었던 중화비빔밥 먹으러 가야죠. 오늘은 열었겠지? 어제도 원래는 영업일이라고 돼 있는데 재료 소진하면 일찍 닫는 건지. 열렸다. 네. 비빔 짬뽕 밥 하나요. 네. 완전 셀프. 맛은 오징어 볶음이랑 제육볶음 사이에 있는 맛? 중국집이지만 한식에 더 가까운 맛이랄까요? 약간 짠맛이 강하고 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밥이 좀 뭉쳐있고 고기랑 오징어가 좀 질깁니다. 그래서 되게 투박한 맛인데 그 말은 좀 편안하게 언제든 가까운 데에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서 먹기 좋은 맛이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입맛은 좀 개인차가 크니까 더 맛있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풀 셀프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제부터 심지어 잔반을 치우는 것까지 셀프로 해야 되는 식당이 흔치 않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가격은 다른 식당과 같거나 국물도 하나 없이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약간 비싸다는 감도 살짝 들 정도인데 결제부터 음식을 가져오고 심지어 잔반을 치우는 것까지 테이블 정리까지 셀프로 해야 한다. 근데 보통 이렇게 셀프를 하는 데는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겠다는 그 좀 암묵적인 합의가 사장님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모든 걸 셀프로 하는 시스템이다?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울진 여기저기 좀 다녀보려는데 일단은 여기 스카이레일 먼저 가보려고요. 이게 모노레일 같은 게 다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뭐 레일 바이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걸 타는 게 제 취향에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근데 여기 스카이레일은 좀 끌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 위를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 위로 떠서 가더라고요. 사진으로는 되게 멋있던데 실제로도 멋있을지. 여기서 타는 거네요. 플레이미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1인 되면 21,000원, 3인 28,000원, 4인 35,000원. 안녕하세요. 저 한 명이요. 네. 한 번 타는데 얼마나 걸려요? 왕복하시는 거리가 2.8km거든요. 네. 2.8km를 천천히 걸어서 다녀오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걷는 거.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도 엄청 맑네. 여기서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2.8km. 근데 차가 왜 소련 느낌이 나지? 나오셨으니까 그냥 계세요. 아 좋네. 저기 파도도 부셔지고 갈매기도 보이고. 근데 이런 해안길을 가까이서 보려면 트레킹밖에 없잖아요. 야 근데 이건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너무 좋겠는데. 꽤 스릴 있어. 덜컹거려가지고. 아 여기 옆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도 있네요. 동해 바다를 이런 시점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쭉 가니까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울진에서 가볼 다음 장소는 되게 압도적인 비주얼의 그런 곳인데 울진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울진은 바다만 있는 줄 알았지? 출발하기 전에 거기까지는 17km. 죽변항 좋았다. 구독자님 덕분에 식당도 소개받고 또 바다 구경도 제대로 하고. 다음에 2월, 3월쯤에 대게가 제철일 때 다시 와야겠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제철 음식도 많고 지역별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뭐 어느 철에 어느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이 집이자 차도 생겼고 여기저기 맛있는 걸 좀 먹으러 다니려는데 잘 알려진 거 말고, 그러니까 뭐 포항 과메기 겨울, 울진 대게 뭐 2월 3월 이런 거 말고 진짜 제철에 먹어야만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좀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랑 완전 대비되네. 아까는 푸릇푸릇했는데 지금은 누리끼리. 바로 여기입니다. 성류굴. 우리나라에 동굴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성류굴이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 입구부터 특이하네. 이건 자연적으로 근데 이 기둥 간격이 일정한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성류굴은 저기 안쪽 이어붙여 있는 그 흔적이 있네. 이 돌들은 진짠데 이렇게 천장 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네요. 그냥 장식이 아니네. 피암 터널. 낙석 때문에 낙석 보호를 이렇게 만들어 뒀구나. 이게 좋은데?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 명이요.
일반 성인 한 분 5,000원입니다. 경주 시민도 할인돼요?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시면 어. 50% 할인받습니다. 네, 저 한국에 뭐 거처는 없지만 주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사시는 집이 주소지 경주. 그래서 반값이야. 성육을 들어갑니다. 입구 있죠? 안전모 착용할게요. 아, 네. 뒤에 모자 벗고 드릴게요. 네. 헬멧까지 써. 와, 입구부터 엄청 높다. 와. 안에 따뜻해. 야, 안내문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네. 폐쇄공포증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들어가는 걸 삼가해달라는데, 와, 진짜네. 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와. 박쥐도 있나봐요. 성류굴에서 발견된 동물 생물은 모두 54종이며, 와, 기대 이상으로 멋있는데요. 와, 종류석도 있어. 이 안쪽이 되게 따뜻하고 습도가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와, 여기 좁다. 야,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네. 야, 이 계획에 없던 액티비티인데? 와. 와, 여긴 또 뭐야? 엄청 넓은 공간이 나왔어. 와. 괴물 뱃속에 들어온 느낌이야? 겁나 큰 고래한테 잡아먹히면 이런 느낌이라. 엄청 깊어요. 계속 들어가? 사람 많을 때 와서 다행이지. 여기 사람 없으면 무섭겠다. 이게 호수구나. 서브스턴스가 생각나네. 흘러내리는 비주얼이. 네, 다 둘러봤습니다. 와, 성육을 너무 재밌다. 역시 최고의 관광지는 자연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 와, 여기 나가라고? 미치겠네. 쪽으로 나가야 돼? 아까 거기 스카이 뭐였지? 스카이 트레인? 스카이 레일 스카이? 거기도 좋긴 했는데, 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마음에 드네요.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터치는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은 관광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관광지의 조건 아닐까. 탈출. 덕구 온천으로 시작해서 바닷가도 왔다가 동굴에서 계획에 없던 액티비티도 즐기고. 네, 울진 여행 좋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국내 여행의 매력을 좀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워? 네, 국내 여행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우리나라 여행할 거 정말 없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구석구석 좀 꼼꼼히 찾아다니면 있는 매력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세계 여행을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가 가장 좋았냐,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가장 좋았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러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조금 좋았다, 사람이 여행지를 완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있는데, 국내 여행하면 아무래도 소통이 자유로우니까 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할 거지만 중간중간 우리나라도 더 자주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울진 여행 끝!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